주말 식탁 끝에 앉아 있는데도 이상하게 혼자인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만은 집 밖에 서 있는 듯한 순간 말입니다. 남의 감정은 다 읽으면서 내 속마음은 비어있는 느낌. 익숙하신가요? 가족을 위해 나를 계속 희생하면 정말 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혹시 그 희생 때문에 정작 내 존재가 점점 흐려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구미호 10년 가족을 위해 나를 계속 희생하면 정말 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혹시 그 희생 때문에 정작 내 존재가 점점 흐려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말 식탁 끝에 앉아 있는데도 이상하게 혼자인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만은 집 밖에 서 있는 듯한 순간 말입니다. 서운한 이유는 가족이 나를 완전히 몰라서만은 아닙니다. 내 헌신이 너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질 때 더 깊이 아픈 것입니다. 이런 소외감은 대개 큰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침묵과 익숙한 무시 속에서 내 목소리를 조금씩 지워갑니다. 오늘은 왜 가족을 위한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을 낙타에 비유했습니다. 낙타는 말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버티며 걸어가는 존재죠. 가장이라는 책임, 어머니라는 의무,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 어쩌면 그 무게가 오래도록 당신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짐이 무거워질수록 낙타의 고개는 아래로 숙여집니다. 버티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놓치기 쉽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집도 무너질 것 같다는 마음, 분명 귀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나를 가장 외로운 자리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당신에게 더 필요한 것은 참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똑바로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말했습니다. 너무 멀면 춥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상처받는다는 이야기죠. 당신은 가족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먼저 내 가시를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내 경계와 내 마음까지 함께 숨겨버린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상태를 내가 달아가는 관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동안 정작 나는 배경처럼 흐려지는 상태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침묵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다 내 욕구와 감정을 계속 뒤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라져버린 내 윤곽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이제 이 마음을 뇌의 언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생존 방식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몸속 경호원과 같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차가워질 때 당신이 먼저 긴장한 것도 그래서일 수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한숨 한 번, 표정 한 번에도 당신 마음이 먼저 흔들렸던 것입니다. 전전두엽은 생각하고 조절하고 버티게 하는 뇌의 사령탑입니다. 모두를 챙기느라 정작 나를 돌보지 못했다면 이곳도 오래 지쳤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죄책감은 조금 약해집니다. 내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무리해온 것일 뿐이니까요. 지금 느끼는 허탈함은 의지가 약해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긴장해온 뇌가 보내는 과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편도체는 갈등을 위험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조금만 불편해도 내가 먼저 눈치를 보고 맞추려 했던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 경호원은 오랫동안 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얼굴만 굳어도 먼저 분위기를 풀려 했던 적 많지 않으셨나요? 문제는 이런 경계가 오래 지속되면 쉼조차 낯설어진다는 점입니다. 조용한 저녁마저 편안함이 아니라 긴장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남의 기분을 이렇게 빨리 알아차릴까요? 다음 장면에서는 공감의 안테나인 거울 뉴런을 보겠습니다. 거울 뉴런은 상대의 감정과 의도를 비추는 공감 회로입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돌본 사람일수록 이 회로는 더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배우자의 한숨, 자녀의 문 닫는 소리, 짧아진 말투 하나까지도 당신의 뇌는 중요한 신호처럼 곧바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어도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것입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뇌는 계속 가족의 감정을 살피고 있으니까요. 이 예민한 공감 능력은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만 읽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놓치게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열된 상태에서 전두엽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뇌의 사령탑이 왜 지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판단을 내리는 뇌의 사령탑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내부 관리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령탑이 오랫동안 타인 중심으로만 움직였다면 어떨까요? 내 욕구는 미루고 가족의 요구부터 처리하는 일이 반복됐을 것입니다. 작은 말에도 갑자기 서운함이 터지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지친 뇌가 보내는 한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뇌는 이제 나도 좀 돌봐달라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시 내 쪽으로 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잠들어 있던 자아 감각을 깨우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뇌에는 멍하니 있을 때 오히려 활성화되는 회로가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는 조용한 공간이지요. 하지만 헌신에 익숙한 사람은 그 공간을 사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일정과 필요에 맞추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불리지 않아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찾아온 공허함도 실패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내 안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뇌는 한번 지치고 굳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다시 달라질 수 있는 힘, 가소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는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넘어 새로운 회로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남은 삶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새로운 나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니체가 낙타 다음 단계로 사자를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는 버티기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 내 기준을 세우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죠. 아니요라고 말한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비로소 나와 가족이 진짜 모습으로 만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결국 매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나를 지키는 3가지 실전 방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족의 작은 표정과 기척까지 놓치지 않다 보면 정작 내 마음 상태는 끝내 뒤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누가 기분이 나쁜지,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계속 살피다 보면 내 에너지는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민한 안테나는 큰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필터가 없다면 결국 내가 먼저 지치게 됩니다. 남의 감정은 다 읽으면서 내 속마음은 비어있는 느낌. 익숙하신가요? 그 상태가 오래가면 뇌도 더는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예민함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예민함이 늘 나보다 남에게 먼저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 남을 맞추느라 지친 사령탑은 결국 멈춤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는 내 자아도 돌봐야 한다고 몸이 먼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평판과 분위기만 챙기다 보면
정작 내 안부는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의 경고등은 나부터 살펴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밖의 시선에 맞춰 사느라 내가 비어버렸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보다 내면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너진 내면의 지휘관에게 쉼을 줘야 합니다. 계속 몰아붙이기보다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을 위해 쓰던 에너지를 조금만 내 쪽으로 돌려보세요. 그 작은 전환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보다 내 안의 방향 감각을 다시 살필 때입니다. 지금의 공허함도 어쩌면 진짜 나를 만나기 전에 조용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늘 뒤로 밀려있던 당신의 마음도 다시 앞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는 내 삶을 나답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막막함이 찾아온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새로 채울 빈자리가 드러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내 마음이 이제야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이죠. 멈춰있던 내면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도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과 관성을 조금씩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의 지도를 다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익숙한 굴레를 끊는 일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방향을 새로 정하는 중요한 출발입니다. 오래된 습관을 깨고 나오는 과정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은 내가 새로 태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늘 하던 희생을 멈추고 한번 거절해보는 순간 비로소 남의 기대가 아닌 내 기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의 방식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삶의 문장을 써넣어야 할 때입니다. 사자처럼 산다는 것은 늘 큰 소리로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우는 요구 앞에서 조용히 선을 긋는 힘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쉬고 싶습니다.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이 짧은 말들이 무너진 내 경계를 다시 세우는 첫 울타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미안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잘못의 증거가 아니라 오래된 습관이 흔들릴 때 생기는 반응일 뿐입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없애는 방식은 더 이상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한 사람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서로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이제 회복의 첫 동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이 먼저 안전하다고 느껴야 마음도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하니까요. 첫 번째는 나비 포옹법입니다. 양팔을 가슴 위에 X자로 교차하고 양쪽 어깨를 천천히 번갈아 토닥여 보세요.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소외감이 밀려올 때 이 동작은 꽤 도움이 됩니다. 몸에게 지금은 위험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남을 잘 안아주면서도 정작 나를 안아준 적은 드물지 않으셨나요? 이 작은 동작은 밀어둔 자기 위로를 몸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속도가 서서히 느려집니다. 과열된 편도체가 진정되면서 내 안에 안전한 공간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몸이 조금 안정됐다면 이제 호흡으로 중심을 더 깊게 되찾아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친 전전두엽을 돕는 아주 간단한 호흡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호흡입니다. 코로 숨을 짧게 2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 보세요. 두 번째 들숨에서는 폐에 깊숙이 공기가 들어간다고 느껴보세요. 길게 내쉬는 숨은 몸에게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된다고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가족과 대화하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이 호흡을 3번만 반복해 보세요. 흔들리던 중심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의 핵심은 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휩쓸리기 전에 내 판단과 감각을 다시 되찾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과 감정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연습입니다. 셋째는 감정 이름 붙이기입니다. 나는 서운하다 보다
서운함이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 작은 거리두기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감정이 나를 삼키기 전에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서 내 말이 또 흘러가 버렸다면 바로 폭발하지 마세요. 먼저 마음속으로 지금 서운함이 올라온다 하고 이름 붙여보는 겁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타인의 반응이 내 존재 전체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남의 감정에 끌려가던 힘이 조금씩 내 쪽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삶의 방향은 이런 작은 연습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변화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의 무게와 삶의 거친 시간을 견디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희생이라는 옷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하는지 말입니다. 가족이 내 가치를 다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더는 남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나를 줄이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을 다시 당신에게로 데려가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역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